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평범함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전용기 송순동 부부를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분들의 삶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송순동입니다. 아주 지난주 소개해 주신 그 소개법이 너무 신선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방법을 해 주시죠. 예, 나는 아내 송순동의 남편 전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남편 전용기의 아내 송순동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부부로 사는 것도 이제 어른다운 부모로 이제 살아가는 건 또 끊임없는 그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그 방송 말미에 우리 전용기 선생님께서 그 아버지 학교의 몸춤을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내 딸이 그렇게 생각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예, 그 말씀 굉장히 아주 진하게 와닿았고요. 이 아버지 학교에서 이제 여러 경험을 하신 것들을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있게 소개를 하면 아버지들이 좀 공감을 하고 많이 이렇게 참여하시나요? 네, 그런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아버지 학교에는 뭐 크게 세 가지의 핵심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종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성령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성령 어떤 그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합운동입니다. 그래서 연합운동이라는 거는 아버지 학교에 오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직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다음에 나이를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지역이나 또 뭐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나라를 초월해서도 그곳에서는 함께 섬기는 그런 연합사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세 번째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삶의 실천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로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내가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오면 여러 가지 숙제나 과제를 통해서 그 과정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실천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오픈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제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또 아버지 학교나 또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면은 대부분이 그래도 흔쾌히 그것을 수용하시고 또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아버지 학교를 좀 추천을 하게 되면은 같이 참여해서 또 그러한 감동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모르는 분도 많은데 사실 아버지 학교는 종교 색채를 띠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개략적인 조직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아버지 학교가 처음에 시작은 종교에서 시작이 했지만은 워낙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어떤 종교를 뭐 전파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를 세우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요구들이 니드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뭐 다른 이제 열린 아버지 학교라고 해서 그래서 뭐 군부대나 교도소나 아니면 일반 관공서나 학교나 심지어는 국회에서까지도 아버지 학교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어떤 그러한 어떤 확장성은 모든 사람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곳이라면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아버지 학교는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굉장히 아주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가족의 정체성들이 허물어질 때 필요한 곳인데 도란노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제 그 남편의 사랑에는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들었는데 권위 있는 사랑, 이제 먼저 하는 사랑, 배려하는 사랑, 함께 성장 성숙하는 사랑. 이 중에서 이제 그 권위 있는 사랑 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권위하면 모든 분들이 좀 권위라는 단어에 좀 반감이 드는데
어떤 사랑이 권위 있는 사랑인가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권위 그러면은 왠지 이건 어쩌면은 우리 그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가정의 모습이 권위적이었었죠. 그래서 네, 아버지 그러면 왠지 뭔가 권위가 있고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가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왠지 꺼려지는 것이 아버지의 어떤 그런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권위. 그래서 저는 권위 그러면은 그냥 주어지는 권위가 있고 또 네. 스스로 쌓아 올라가는 권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주어지는 권위라는 건 그냥 아버지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네. 스스로 쌓아 올라가는 거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족들을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섬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존경을 네, 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권위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권위 네. 있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덧붙이면은 사실 이제 쌓아가는 권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송순동 우리 이제 사모님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건 없죠, 그죠? 예, 본인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먼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초로 했을 때 그 권위가 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의 사랑 이제 그 두 번째 요소인 먼저 하는 사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 두 분에게는 먼저 하는 사랑인지 이번에는 먼저 사모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네. 하는 사랑. 네. 사실 연애 시절에는 항상 먼저 사랑한다고 해주고 또 미안하다고 네. 또 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나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했다면 결혼 후에는 이제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먼저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네, 경우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네, 네. 굉장히 또 체계적이고 그런 반면에 저는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네. 비체계적이고 네.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조금 어려울 때가 또 있긴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럴 때는 또 괜히 사소한 일에도 섭섭한 음, 마음도 생기고 때로는 화도 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 참 드는 것 같았죠. 네, 네. 네, 네. 어떠셨어요? 그 남편 입장에서 먼저 하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하셨는지. 그러게 뭐 저도 뭐 스스로 표현하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죽하면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뭐 발표하는 거 이런 것 자체를 아주 너무 쑥스러워서 앞에 나가서 말을 제대로 못했던 네,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군인으로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부터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정말 내 안에 뭐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의 슬로건에 보면은 화해자가 되십시오라는 네. 그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네. 한번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83살 되신 그 어르신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실 때부터 거의 말씀도 없고 묵뚝뚝하게 그냥 앉아만 계셨었는데 나중에 수료식 날 보니까 그 가족이 온통 다 오셨어요. 한 30몇 분이 가족이 다 오셨는데 네, 네, 네. 그때 이제 앞에 나오셔서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아버지 학교 올 때는 정말 오기 싫은 마음 가지고 왔는데 내가 뭐 할아버지가 돼서 뭘 배울 게 있나 하고 왔는데 앉아서 보니까 옆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화해자가 네. 되십시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살아오면서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것이 있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것이 있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는 큰아들하고는 거의 의가 상할 만큼 그렇게 거리가 멀어졌고 아내하고도 나이 먹으면서 거의 말이 없어지는 그런 관계가 됐었는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야 내가 이 말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 숙제를 하면서 그 말이 아.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정말 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너에게 제대로 말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네, 얘기했고 네, 네.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한마디 했더니 아들이 그냥 완전히 음. 녹아져 버리고 네, 네. 또 아내도 정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다 하게 어. 되면서 수료식 날 그렇게 다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온 가족이 정말 어떤 잔치가 되는 네, 그런 네.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먼저 하는 사랑은 내가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것을 알게 되고 발견이 되고 인지가 되면은 먼저 다가가서 잘못했다고 아,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돈 내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맞아요. 표현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사모님 보실 때 그 표현 중에도 중요한 표현이 결혼 기념이잖아요. 네. 결혼 기념일 중에서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어떤 이벤트라 남편의 표현이 어떤 게 있었나요? 결혼 10년 차 됐을 때 장미꽃 99송이를 사왔더라고요. 와. 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너무 네, 커서 다발이 네, 너무 네, 커서 네, 네, 그때 한 송이가 빠진 거예요. 보통은 네, 100송이를 네. 사올 거라고 생각을 음. 하지 않겠어요? 와. 그래서 한 송이는 어디 갔냐라고 물었더니 네. 여기 있다면서 제 얼굴을 받치면서 꽃받침을 해주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의미 있었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연말에 결혼 기념일 있는 분들은 아마 좋은 그런 기억들을 남기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하는 사랑.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남편의 사랑 중에서 세 번째 요소가 배려하는 사랑인데 어떠세요? 우리 이제 전영교 선생님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떤 배려 좀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어, 이, 어떤 특별한 뭐 사건이나 이렇게 해서 뭐 배려한다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아버지 학교나 부부 학교를 통해서 배웠던 것 중에서 하나는 이 남성의 성향과 여성의 성향이 그렇죠. 좀 다르다는 거죠. 네. 남성은 사실은 일 중심적이고 결론 중심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그거 일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잘함으로 해서 받게 되는 그런 칭찬이나 또 인정의 욕구가 있게 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았던 거는 아내도 오히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을 거라 생각을 네,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는 여성은 남성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들은 어떤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주면은 그것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려해주는 사랑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 하나가 뭐냐면 뭐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네. 뭐 아니면 뭐 집에서 어떤 집안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에는 그런 것들을 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할 때 되면은 네. 내가 그런 것들을 해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좀 생색도 좀 내고 네. 그런 거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표현했다면은 이제는 지가 어떤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런 건데 그거는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일은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아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줬다는 것보다는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냥 배려 자체가 오히려 몸속에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배려하는 사랑은 그렇게 뭐 꼭 뭐 이렇게 표현하고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사모님께서 느끼는 그 배려하는 사랑은 뭐 좀 어떤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 남편으로부터 그 배려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네. 너무 배려심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조금 있긴 해요. 네.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
저는 이제 한 10바퀴만 돌면 좋겠는데 건강을 위해서 네. 20바퀴를 돌아야 저런, 된다든지 그게 그러면 그게 좀- 군인 정신 발휘하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그것이 조금 이제 과하게 이렇게 음. 하지만 저는 그 과함도 네. 또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또한 뭐 과한 관심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함께 성장 성숙하는 사랑은 그 우리 한국 가정 문화에서는 참 실천적으로 이제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구 열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전공 과목을 살려서 공부도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사회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이 부부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 정말 성장 성숙시키는 결국은 나 혼자만 뭐 잘되고 잘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네. 정말 부부가 함께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런 사랑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어쩌면은 제 아내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희생만을 어쩌면 희생이 강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그렇죠. 와서 결혼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도 정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은 저희 아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여성은 자기의 마음을 말 속에다 이렇게 숨겨 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네. 그렇죠. 그것이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신혼 초에 그리고 결혼하고서 이제 가면서 그것이 계속 무뎌져 왔었고 그걸 다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생각을 하면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아내가 네. 원하는 것들 그 마음을 캐치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그 저희 아내가 그동안 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예하 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서울로 국방부로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올라왔을 때에 네. 저희 아내가 한 일주일 동안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 생활에 대한 어떤 염려와 뭐 트라우마가 있는지 네. 밖에를 못 나가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저는 아내에게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했었죠. 왜 그 뭐 힘드냐? 나가면은 뭐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아니면 차를 끌고 나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내를 봤을 때 갱년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을 때고 네. 그랬는데 제가 그 전에 아내가 했었던 얘기 중에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이 아마 사회복지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고 네, 추천을 네. 해서 이제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 사회복지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 계통에서 또 창업도 하고 실제 그 운영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아내가 너무나 그 일을 잘하고 또 정말 뭐 성과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네. 그걸 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나 혼자서 그냥 듣고 묵혀둘 것이 아니고 아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고 나도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아내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랑이 정말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키워드를 하나 이렇게 단어를 하나 말하라고 하면 저는 상호 보완을 말하거든요. 예, 상호 보완. 우리 두 분께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10계명의 첫 번째가 상호 보완이라고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좀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약한 점, 서로 좀 이게 강점 이게 다 드러날 텐데 이 약점들을 서로 보완하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우리 사모님부터. 예. 그 부부는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완전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남편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 체계적이고 굉장히 완벽주의형입니다. 저는 그 반면에 네. 되게 감성적이고 네. 비체계적이고 또 두루뭉실한 성격이라서 매사에 부닥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서로에게 그 장점 이런 것들이 또 읽혀질 때가 많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는 남편이 멋있는 부분, 네.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이 그건 감히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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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상호 보완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려울 때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닥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저희가 손을 딱 잡고 아. 여보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네. 네. 이러면서 이제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굴을 보고 눈을 보면 아 그래 우리 함께 해야지. 네. 네.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렇죠. 저희는 대화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게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얼굴만 봐도. 네, 뭐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상호 보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을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결정해야 네.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을 온전히 믿어주는 것, 그건 신뢰의 문제이고, 그 신뢰가 쌓아지기까지는 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야 되겠고 또 그러한 어떤 경험치들이 있어야지 네. 그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돈독하게 좀 쌓아져 가고 있는 네. 상태라고 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뭐 가정이나 어떤 주변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조금 전에 아내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얼굴을 한번 둘이 바라봅니다. 그러면 네. 딱 바라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일을 뭔가 좀 우리는 다시 또 한번 도전하고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네, 네. 그런 신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을 극복함으로 해서 우리는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축복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다른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을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는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야 정말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에서 이제 실천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부부의 결속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